사랑의 시작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시작된답니다.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어도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요.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또 내가 밥값을 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몸과 마음이 앞서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도 어쩌면 사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좀처럼 연령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꼴성대 꼴보이스 동국대학교 꼴재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귀로 배우는 연애. 네, 남녀노소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학 특강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귀로 배우는 연애. 오늘도 또 동국대 장재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으면 도대체 몇 살인지. 요즘에 네. 이제 교수님 목소리로 녹음한 네. 뉴스 FM 조연지입니다. 네네. 이제 스팟 홍보가 나가고 있어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주변에서 네. 이분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네.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하시면 우리 또 장재숙 교수님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얼른 글자 내려주시고요. 자, 오늘 또 예쁘게 파란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오늘 2부 극한상사에서 달라진 신혼부부들의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어요. 네. 앞서서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요즘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사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월세로 가거나 흔히 이제 전세가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다들 이제 좀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었는데 네. 요즘 그럼 좀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 이런 과거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네. 이제는 양쪽이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녀 모두 높았거든요. 네. 교수님은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거에 동의해요. 결혼은 함께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집만 장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가사 분담도 또 함께 해야 하고 자녀 양육도 함께 해야 하고 뭐든지 함께 나누는 그런 결혼 생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뭐든지 함께 해야 하는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방송 끝나갈 무렵에 이런 사연이 하나 왔었어요. 오연풍님께서 우리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요. 여자친구 쪽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좀 서두르는 게 어떻겠냐고 한대요. 한쪽에서 의지가 있을 때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직후는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아버님이 문자를 아버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정말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또 때라는 게 또 네. 놓치고 나면 나중에 잡기가 또 어렵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참 삶이라는 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연애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한 달 만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이 고민은 아드님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이제 되어서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때도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다. 그러면 결혼하면 너무 좋겠죠. 네. 사실 결혼이라는 게 해보니까 두 사람 마음이 열렬하게 이렇게 막 이루어져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는 건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렇죠. 졸업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0805 청취자님, 교수님 속았잖아요. 애교 목소리. 네. 교수님이 정말 뭔가 이렇게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목소리예요. 와, 그 문자 주신 분 정말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요. 너무 감동이에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본인의 그런 뭐 연애 상담, 사랑 상담도 좋고요. 이렇게 또 오연풍님처럼 자녀분들의 고민 상담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은 콩깍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콩깍지요? 네. 우유나 계란 같은 신호품의 유통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네.
사실 저는 이 콩깍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을까? 네. 왜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기사들 가끔 뜨잖아요. 네네. 진짜 그럴까요? 맞습니다. 사실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아니고요. 열정의 유효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왜 우리 연애 초기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불같이 막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뜨거운 감정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시아 하잔 교수에 의하면 그 열정의 유효기간이 30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년 6개월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은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격정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은 30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열정적인, 불타오르는 네, 그렇죠. 30개월 정도. 이건 그래도 뭐 연구 결과고 네. 평균인 거죠? 그렇죠. 평균인 거죠. 아. 그거를 조금 넘나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겠죠. 아니 흔히 살아가면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30개월이면 벗겨진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 열정이라는 게 결국 우리 표현으로는 콩깍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시작하면 여러분 뇌에서 러브 칵테일이라는 호르몬이 마구마구 분비가 돼요. 네.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동안 우리는 핑크렌즈 효과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모두 다 너무 좋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만난 지 1년쯤 되면 사랑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30개월이 되면 완전히 벗겨지는 건데요. 네. 이때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시냐면 이 사람 변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내 눈에 콩깍지 아까 말씀하신 그 핑크 렌즈가 이제 핑크빛에서 뭐랄까요? 네. 블루빛 정도로 그렇죠. 변했을까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나고 나면 보통 한 연애 1주년쯤 됐을 때 많이들 헤어지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쯤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건 콩깍지가 벗겨졌다는 건 절대 사랑이 식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비로소 상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조금씩 지켜봐 나가주는 거 그것도 네. 좋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그래도 사계절은 지나봐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말이 약간 요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을 때랑 벗겨졌을 때 차이가 클까요? 정말 큽니다. 네, 정말 콩깍지 씌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고 또 벗겨져 봐야 알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 남편과 오래 안 사귀고 아주 금방 조금만 만나고 결혼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만큼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 결혼을 한 거겠죠. 네. 연애할 때 제가 남편의 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온통 남편의 방바닥이 그 책으로 다 뒤덮여 있더라고요. 네. 와, 근데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이다. 네, 책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야, 이 남자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 역시 남자는 지적인 남자가 최고다. 그리고 그 방을 제가 이제 걸으려면 책들을 다 밟고 걸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막 뛰었던 게 이 남자의 책들을 내가 직접 밟고 걷는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거든요. 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신 겁니다. 네. 지금은 콩깍지가 완전히 벗겨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제 남편이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저 어떤 물건이든 사용을 하면 바닥에 내려놔요. 그래서 입은 옷도 벗어서 바닥에, 책도 읽으면 바닥에, 심지어 귤을 이제 까서 먹고요. 귤 껍질을 바닥에 다 내려놓더라고요. 아이고. 네, 모든 게 바닥에 있었습니다. 결국 차이는 콩깍지가 쓰이면 이제 상대방의 행동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네. 콩깍지가 벗겨지면 행동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거겠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은 사랑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반대해도 그 말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콩깍지가 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콩깍지가 이제 벗겨진 다음에 네. 여러분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나의 상대를 객관적으로 봐주고 계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분명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과 다르게 주변에서 내 상대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콩깍지에 씌어서 나만 모르고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대하는 이유를 그냥 왜 반대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5250 청취자님, 장재수 교수님 결혼과 가족 수업 들었던 학생입니다. 우와. 그때도 옥구슬 같은 목소리셨는데 네. 오랜만에 들으니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어머 고맙다 친구야. 누구니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와, 이렇게 또 청취자로 만날 수 있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윤아 님도 우리 학교 교수님이시네요. 라고 이렇게 네. 메시지 주셨고 네. 김한군 님.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집 문제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네. 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럼요. 아주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김희든님 벌이도 함께 가사도 함께 육아도 함께 맞습니다 하셨고 또 15년 차인데요. 저희 여보야 아직도 콩깍지랍니다. 이렇게 김한군님 보내셨거든요. 네. 콩깍지 계속 15년 차. 씌어 있으면 좋죠 뭐. 그러게요. 좋죠. 네. 네. 개인적으로 참 부럽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그도님은 또 웃는 이모티콘을 막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여기서 또 이런 상담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저는 누굴 만나도 매번 연애 기간이 평균 3개월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콩깍지가 너무 빨리 벗겨지는 게 문제일까요? 아.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콩깍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연애가 좀 금방 끝나시는 분들을 보면 금사빠인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금사빠가 이제 금방 사랑에 빠지는 분들이죠. 네.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과정 없이 순간적으로 보고 반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에 실망을 하고 관계가 금방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와 어느 수준까지만 친밀해지고 그 지점에서 딱 멈추고 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지 않고. 그렇죠. 네. 늘 새로운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연애를 짧게 맺어가는 걸 원하는 스타일인데요. 사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다양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사랑하고 연애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중에서도 이제 연애 관계에 새로움을 좀 추구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조금 데이트 방식 같은 거에 너무 금방금방 좀 질려서 네. 데이트를 그만하게 되는 것 같다. 어. 그러면 제가 조금 새로운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저도 사실 학생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건데요. 요즘 트렌디한 정보군요. 네. 여러분 혹시 357 데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숫자 357이요? 네, 357.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애인하고 지금 있는 장소에서 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세 번째 오는 버스를 타는 거예요. 네. 그리고 5번째 정거장에 내립니다. 네. 그리고 7번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곳 메뉴에 대해서 뭐 그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그 357 방법은 매일 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어디서 버스를 타느냐. 그렇죠.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무슨 버스를 몇 번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색다른 방법인데 네. 357. 네. 세 번째 오는 버스를 타고 5번째 정류장에 내려서 네, 7번째 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근데 사실 식당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7번째 나오는 아무 상점도 좋고요. 뭐 서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카페도 좋고요. 357 데이트 방법. 네. 색다르네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좀, 뭔가 좀 결혼을 결심해야 하는 네. 혹은 내가 그런 연령대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 상대를 좀 더 알아가고 싶으면 길게 연애를 해야 하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짧게 자꾸 연애가 끝나버리게 되면 네. 과연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죠.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을까? 그렇죠. 왜 내 연애는 늘 이렇게 짧게 끝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금사빠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네. 네, 좀 익숙한 것을 진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좀 오래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래 만날 수 있는 건 사실 친구를 생각해 보면 친구들은 특별함이 없잖아요. 네, 뭔가 되게 자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 관계를 오래 유지시켜 간다는 건 그만큼 편안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조금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도 웃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사귀면서 왜 그런 것도 있죠. 어떡하죠? 저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네. 나이가 들어서인지 강의를 하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지우개가 생각이 작동 안 날 때가 하나 봐요.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러분 연애 기간이 길면 긴 대로 상대를 잘 알아서 또 결혼까지 갈 수도 있고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죠. 연애 기간이 짧으면 짧은 만큼 그만큼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 보는 안목을 또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연애 기간이 지금 너무 짧아서 이러다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다가도 정말 인연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짧게 연애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네. 짧게 연애만 하던 사람이 인연을 만나면 또 그 친구하고는 오래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상대에 따라서 연애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지금 짧게 만나는 그런 상대를 만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에 또 의미부여를 너무 하지 말라.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오래 연애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정말 사계절, 계절마다 사람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 사계절은 내가 한번 좀 겪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김희대님은 그래서 부모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겠죠? 라고 네, 보내주셨고. 맞습니다. 김미성님, 357 방법 괜찮네요. 매번 색다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꼭 뭐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네. 혹은 가족들하고도 주말마다 오늘은 뭐 하냐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족들하고 나가서 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하철을 타고 세 번째 정거장에 내려서 네. 뭐 또 거기서 또 응용을 하면 되겠죠. 네, 참 괜찮은 방법입니다. 또 김한구님은 제 경험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뿌잉뿌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그리고 오늘 장재숙 교수님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하세요라고 했더니 0677 정사님 그 이상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섹시보다 목소리가 예쁘니까 목소리만 간직하리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콩깍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또 요 주제와 관련해서 신청곡이 있으시다고요? 네, 장윤정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정말 콩깍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분 상당히 즐거운 점심시간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요. 네,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곡인가요? 네네. 제가 굉장히 잘 듣는 곡입니다. 네, 장윤정의 콩깍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기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